지금 심소미 선생님 제가 2013년에 석수에 그 안양의 스톤앤워터 그 뭐죠 그 공공유수 프로젝트 했던 거. 예. 그때 3년인가? 네. 그때 뵀었죠. 네. 그때 뵙고 이제 거의 17년 만이죠. 그렇지만 그때 기억은 거의 희미하게 없고 이런 말 이제 대충 이제 서로 알고 있는 뭐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에 대한 그 전시나 어떤 기획을 계속 하시는 건 알고 있었고 제 2년 전에 그걸 부탁드렸었어요. 네. 네네네. 그때가 제가 환상벨트라고 경기도를 순회하는 그 약간 미친 공공유수 프로젝트가 어쩔 수 없이 그 매칭을 좀 부탁드렸는데 바로 까여가지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랬던 기억에서 이제 오신다 하길래 한번 뵈야겠다 싶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됐고 저도 계속 도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도 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피드백부터 좀 먼저 들으려고요. 저 오시면서 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서성호영 작가님은 여기 계시네요. 네, 어떠셨어요? 왜 물어봤냐면 서성영 작가님하고 저하고 지금 내일 모레 그 공모전에 이제 그 작품을 갖다 내야 되는데 그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라서 같이 가야 되는데 원래 따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대지 작품 내실 거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대지를 내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조금 약간 대지가 이렇게 들어누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서 있어가지고 너무 보면 귀여운 대지지만 좀 뭔가 많은 걸 좀 얘기하는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대지 한 부분이 이렇게 약간 훼손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 작업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도시에서 약간 밀려난 어떤 공간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계속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밀착돼 보이고 평면적으로 보이고 그런 어떤 지점들에 대한 작업들을 좀 했었어요. 사진 작업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보면 이제 밀착돼서 한 사진처럼 보이는 설치 공간. 근데 그걸 이제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어떤 지점들을 갖다가 이제 비디오나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현했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돼지 살 처분. 이렇게 드리지. 네, 그런데 내가 못 보겠다. 제 쪽으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대도시에 있는 어떤 그 랜드마크적인 어떤 건물들을 수집하고 그걸 입체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뒤에 이제 가상의 판을 세워가지고 공간을 갖다 한 시점에서 보면 마치 이제 평면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뒤에 공간들은 쉽게 말하면은 약간 이런 어떤 공간들이 나무로 연결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그런 특정한 사건들이나 어떤 난민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도시의 디아스포라 계급들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뒤쪽으로 이면으로 돌려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그 공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생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개체들이 공간을 이동하는 어떤 그 공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심을 이제 계속 도시 얘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 거대적인 메트로폴리스라는 어떤 도시가 생기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점들이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쭉 지적 아닌 뭐 이런
관조자의 관찰자 시점으로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좀 거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좀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작업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관조적인 어떤 느낌에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조금씩 개입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작업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지를 우연찮게 그냥 대지가 그 2010 몇 년도였더라? 구제역 사건이 일어난 걸 목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제역이라는 게 일어나고 나서 그 충격을 한번 받고 나서 그래도 이제 사건이가 넘어가고 근데 이제 축사 근처에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작업실이 한 2달 정도.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다 고기를 못 먹게 될 지경으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고기 축사 냄새가 나니까 먹기 싫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떤 고기를 먹어도 그 축사 냄새가 이렇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안 그래도 고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안 먹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몸의 변화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이렇게 제가 어떤 달라진 어떤 시선을 또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작업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다가 이제 대지 구제역 하는 데 갔어야 돼요. 대지가 묻혀있는 장소에 가서 대지가 어떻게 묻혀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갔고 갔는데 이제 큰 운동장 같은 곳에서 돼지가 이제 묻혀있다라는 표시판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스 빼는 것들도 있었고 촬영을 한참 하다가 그 표지판을 보니까 저는 2010 몇 년, 15년도에 묻힌 걸, 13년도에 묻힌 걸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 묻힌 걸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고 다시 보니까 제가 촬영한다고 앞에 금이 쳐져 있는 그 앞에까지 공간이 그 전에 묻혀있던 공간, 그 돼지가 18,000두가 묻혀있었던 공간이고, 그 바로 뒤쪽에 이제 16,000두가 묻혀있는 공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돼지를 다 묻어놓은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외면하거나 이제 그냥 넘어가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선에서 이제 제 태도가 약간씩 바뀌게 되면서 그게 어떤 작업적으로도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이 자연스럽게 난민 작업하고도 연결이 됐었고 지금 뭐 이주민 노동자하고도 연결이 됐었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도시 공간에서 제일 처음에 주제를 도시를 가지고 그냥 미시적 관점이 아닌 어떤 조금 관찰자적인 어떤 관점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계기가 이 나이가 들면서 된 건지 아니면 이제 또 관심사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도시 얘기를 계속 하면 작가들이 꽤 많은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작업 방향이나 아니면 작업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작가님들하고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원래는 이제 여기 안 계시면 조현택 작가하고는 이제 그 점성술 아니 뭐라 그러죠? 무속인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재밌게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 그걸 했고 또 신소미 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미시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제 도시에 접근을 계속 하시잖아요. 거시적인 것보다는 이제 대도시하고 그 사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같이 작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진행하시는 것도 기획하시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한 17년 저도 제가 알기로도 제가 작가로 17년을 살았고 기획자로 17년을 살았으니까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또 계속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작가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작업은
네, 처음에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네. 해서 하셨던 것부터 해서 이후에 계속 하셨던 거는 전시를 통해서 쭉 지켜봐 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때 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그 뭐죠 작은 집 오두막 형태의 네.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자연에 의한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어떤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공유 시간을 마련했던 그게 굉장히 좀 관객들이 좀 특별한 경험을 여겼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돼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결국에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도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도시라는 게 너무나도 우리를 되게 압박하는 너무 중심인 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작가분들도 그렇고 저 또한 이 환경이 뭐지에 대한 우선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도시와 내가 맺는 관계들 아까 왜 한국은 집이 부동산에서 집을 낭만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네. 왜 사회 어떤 자본으로 환원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공간에 있는 건 그냥 내가 어떤 좋아서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 안에서 어찌 보면은 과거에 뭐 하이데거나 이런 철학자들이 나와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나와 세계를 얘기할 때 이 도시라는 환경을 빼놓을 수 없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부분인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도시라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나 심지어 여기 들어오는 모든 그 시멘트들 어디서 올까 계속 질문하게 되잖아요. 알고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계속 산을 깎고 있고 여기 새만금 10년도 넘어 거의 한 얼마나 됐나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간척 사업은 아직도 하고 있고 뭐 그 사이에 어느 뭐 여주에 있는 어떤 강에서는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모래섬이 생겨서 그 섬에 대한 지명이 생겼다가 또 그 모래가 돈이 되니까 시에서 팔면서 그 섬이 깎여나가고 있고 이런 굉장히 되게 이상한 어떤 그 사이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막 하다가 한번 되게 영감을 받았던 가면이 데이빗 합이라는 그 완전 막시스트 그 지리학자예요. 지리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도시를 바탕에 두고 최근에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환경을 이루고 있는 그 자본주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단초들을 사회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데이빗 합인데 데이빗 합의 강연을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시멘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시멘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시멘트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90%가 중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그 도시에 대한 환경적인 접근을 단순히 도시를 구축하고 이게 아니라 결국에 세계 안에서의 세계의 자본이 작동되는 이 순환 안에 있는 그 경제적인 자본의 흐름 안에 당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집만으로 두고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시즘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생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제일 많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인수 공통 감염증, 그러니까 가축에 의한 그 가축의 중심에 이제 돼지나 뭐 닭이나 그동안 계속 뭐 조류독감 이렇게 해서 여러 그 사육 동물들이 사실은 선생님 말씀 주셨듯이 인간이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계속 침범을 했고 그 환경을 침범하면서 그 환경에 있던 이제 내밀는 동물들이 인간의 세계와 경계에서 섞이기 시작하는 거. 그 조금 전에 김순아 작가님 작업에서 관계 맺는 일종의 그러니까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과의 관계 맺는 지금 상황인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역병인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경계를 분명히 교란시켰고 그 교란에서 사실은 자연과 동물은 정말 피해자인 상황들 이런 환경들 안에서 이제 생태 쪽에 저도 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돼지 작업을 밖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또 언론에서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 인간이 떠난 빈 도시에 뭐 이렇게 철새들이 와 있거나 뭐 멧돼지들이 와 있거나,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어떤 경계 없이, 그 사람의 어떤 그 경계심 없이 자연에서 이제 도시로 내려온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디어의 이미지 때문에 작업을 봤을 때 뭔가 지금 현재 그 생태와 어떤 그 인간 사이에서 여러 교란의 그 상황 안에 사이에 있는 어떤 대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접근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가지고 가게 된 거는 저는 굉장히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삶에 대한 어떤 얘기이기도 하고, 환경이 너무 그동안은 되게 동떨어진 얘기였잖아요. 계속 기후위기 얘기하지만 기후위기는 뭔가 그린피스가 운동하는 환경단체 이슈인 것 같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다 같이 이걸 공통으로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되게 조심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뭔가 동물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한 번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지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주제에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작가분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이미 어떤 사회 안에서 이상한 어떤 징조들을 이렇게 구제역이라고 동물들을 막 한꺼번에 다 죽이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의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현장에 가서 막 답사도 하시고, 어떤 일들이 우리 삶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지적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조금 더 공감대를 아마 사회적으로 얻지 않을까라고 해요. 왜냐면 대중에게 있어서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 이거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축산업 한 사람들의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했던 게 조금 더 밀접하게 우리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도시를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에 대한 얘기 또 생태에 대한 얘기 동안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하고, 미술 안에서의 어떤 그 장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안 계속 그 아카이브, 약간 좀 민족지향적인 어떤 아카이브, 인류학적인 어떤 접근들, 그리고 뭐 영상 작업들, 지금도 여전히 영상 작업이 많지만 설치, 그리고 회화에 있어서는 추상화가 또 그 단색화 이후에 젊은 작가들 작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스크린 문화 때문에 계속 그 추상 작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험한다는 이미지가 추상으로 먼저 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한동안 되게 구상 뭐 형상에 대한 배제가 분명히 미술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하는데 구상 조각을 한다 그러면 너무 구세대적인데, 이건 너무 예전의 어떤 방식이 아니야? 뭐 좀 더 설치적으로 풀어봐. 너의 얘기를 공간 안에 다뤄봐. 이런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점들을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제 환경과 조금 더 지금 우리가 막 우리 압박해오던 그런 가속의 발전의 시점에서 이걸 조금 더 열어놓고 나오면 이렇게 관심 가졌던 그런 배제의 영역들이 우리 바로 근 과거에 있다는 것들, 그 얘기들이 미술계 안에서 매체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아까 사진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고 아마 영화도 그럴 거고요. 아카이브 또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기존에는 굉장히 픽셔널한 푸티지와 픽셔널을 막 섞어놓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되게 나레이션으로 많았었어. 근데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좀 신중해지는 어떤 계기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함께 나누는 자리니까 네. 이어서 이제 편하게 아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미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 전시장 내 혹은 전시장 안팎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해왔었던 것 같은데, 더 저의 그런 생각의 어떤 영역을 이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이 미술계 안에서 어쨌든 뭐 그 전시 공간의 시공간성 외에도 어쨌든 이
미술인뿐 아니라 어쨌든 이 한 사회인으로서 이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맺음 혹은 인간 간의 어떤 관계 맺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하셨듯이 뭐 미술계 내에 어떤 주로 온라인 콘텐츠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혹은 미술계 밖이라고 또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태나 환경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징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징후는 계속 있었는데 이 기회를 계기로 이제 우리의 어떤 태도를 새롭게 좀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제 작가분들과 이런 어떤 코로나 관련한 이제 회의를 좀 주관할, 뭐 기획전 관련해서든 오픈 스튜디오 관련해서든 주관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제 뭐 공연계나 뭐 이런 부분 정말 대면하는 어떤 형태의 콘텐츠와는 좀 다른 어떤 온도차가 있는 그런 점들을 느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창작자로서 지금 또 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도시 혹은 도시 주변을 이제 오가면서 살아가는 도시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예술인으로서든 사회인으로서든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렇게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방식, 또 보여주는 방식이 많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그게 아날로그식 그게 보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직접 전시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하는 거를 이런 진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걸 과연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아까 김순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게 있는 게, 뭐 코로나 이전이어도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되게 그 방고 그림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봤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프랑스를 가서 실제 그 그림을 접했을 때 나는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방고의 그림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그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아우라와 그 색감은 그 페이퍼로는 이렇게 재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런 이제 경험 하나만으로도 과연 코로나 이후에 정말 그런 미디어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필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서 우리가 과연 예술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감각이나 욕망을 과연 그거를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단순히 어떤 뭐 영상 매체로만으로 그걸 대체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지금으로선 그렇게 생각을 단순히 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진행들을 계속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저는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안에서는 항상 그 시스템이 가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다 비대면과 온라인 콘텐츠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도 그 방향으로 만들게끔
각종 예산들이 그렇게 항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너네는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공유할 수 만들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들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예술에 대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어떤 관계 맺기의 경험이라는 게 뭐 이렇게 수신하고 송신하고 뭐 발신하는 걸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공통으로 경험하는 그 상호작용의 장이 있잖아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쌓는 그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과 이걸 만약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대화가 아니라 막 이렇게 서로 막 그 시차를 두고 이렇게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다 5시간이 보내고 다들 만신창기가 되어서 미디어와의 어떤 피로함에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막 피로함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 뭔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런 생각들이 통할 수 있구나를 오히려 조금 더 공통의 일종의 어떤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고 이 질문들은 조금 더 가지고 내가 나가봐야겠다. 뭐 이런 조금 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까지도 각각에게 남겨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말씀 주신 것처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기존의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전시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에 대한 그 경험이 누락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공유할 것인가. 온라인으로는 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저는 있어야 되는, 되게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 그럼 예술이 그 경험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뭔가 실험들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실험들이 계속 제도의 경계에서 이렇게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 기획을 하는 큐레이터도 그렇고 행정가분들도 그렇고 같이 이루어져야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좀 많이 아쉬워요. 미술관도 학예자분들이 되게 많이 다들 너무 그동안 휴관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었다는 얘기를 다들 하는데 사실 정책상 어쩔 수 없어 하고 공기관에서는 사실은 수긍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화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 규약을 서로 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오픈하는 걸로 해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험의 장을 좀 더 만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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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뼈저리게 와닿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물리적인 정책적인 성과를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것 압박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압박들이 은연중에 또 계속 내려오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힘들지만 또 이제 그 조직원으로서 따라야 되는 그런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제 혼자 운전 중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꺼내서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계속 주변에서 더 얘기하셔야 돼요. 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왜 유튜브 뭐 요즘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아나운서처럼 큐레이터가 나와서 전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떤 오히려 제한된 전달을 주지 않을까 하는 반문도 사실 들기도 하고 그 실제 작품과 이 작품 사이에 그 진동하는 그런 공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작품만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로 예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대면 언택트를 이제 강조하는 사회에서 정말 사실은 우리는 작품으로 소통했지 정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한 방식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 하에서 그 예술가로서 어떻게
예술가로서 혹은 기획자로서 또 뭐 조직원으로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가가 늘 이제 고민이기는 하나 아직 정답은 없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공유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어떤 위안과 동력이 되고 또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조성영 선생님 작가님께서는 이제 무용계에 또 몸을 담고 계시거든요. 안무 쪽에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제가 드릴게요. 예. 다른 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죠? 네. 이게 또 예술계마다 다른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무용계에서 또 이제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정책들이 돌아가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무용계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아마 다들 상상하시는 것만큼 공연장이 문을 닫았을 때 바로 온라인으로 공연을 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안무가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바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작업을 이어나갔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으니 되게 빠른 시간에 바꿔라는 그런 정책을 내려주셨고, 근데 그냥 그런 상황인데 저는 코로나가 마치 우리한테 멈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멈출 수 없으니까 멈추게 한 것 같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금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채찍질같이 또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냥, 그러니까 무용이 그리고 공연 예술이 무대에서 있어야, 무대에서, 그러니까 무용 예술이 가진 그런 차별점이 있다면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에 사라지더라도 그 순간에 살아있는 그게 저는 차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기록하는 방법을 찾고, 그게 그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본질이 좀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변하지 말아야 돼라고만 고수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 변화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좀 변해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뭐 도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도시를
자연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자연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뭐 어쨌든 살아가는 환경으로서 작업에 반영이 되고 작업에 저의 삶의 반경이 작업에 반영이 되고 물질로 드러나고 뭐 등등등 그것을 이제 뭐 직접적인 외부에 관심을 두느냐 내부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작업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작업이 생성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작업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작업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어떤 경험과 뭐 되게 축적된 어떤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패턴이 드러나는 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연 내가 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전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어떤 게 더 유의미하게 소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전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저 혼자만의 일을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경험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 전시를 보러 가기가 조금 힘들어졌다라든지 사는 게 조금 불편해졌다라든지 느끼긴 하지만 미술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하게 어떤 작품들이 더 유리하게 주목을 받고 담론을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조영구 작가님 다르게 경험하시는 것 같은 어떤 작품이요? 그 같은 헤어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얼핏 들었는데 원래 조영구 작가님 아트 페어 김영구 작가님 전업 작가로 쭉 살아가시는 분이라서 지금 좀 저희하고 보면 저희는 원래 저희라고 해서 저는 뭐 이렇게 팔리는 작업을 하는 팔려본 적이 별로 최근에 좀 팔리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지목도 받아보고 영광입니다. 보세요. 우리 정현도 작가님 그리고 송승진 작가님 제가 다 작품들도 좋아하고 그 여러 가지로 항상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패널 분하고 우리 방초아 선생님께서도 어떤 그 항상 이 언택트라든가 이 어떤 현 시점에서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하고 예술하고의 항상 그 관련을 지어서 뭔가를 이제 굉장히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제시에 이제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오늘 대화 내용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보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 작가님 작품을 많이 봐왔고 뭐 그렇지만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온라인 시대가 조금 도달한다고 보면 전에는 굉장히 그 우리가 전시장에서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한편으로는 좀 저는 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몇 개의 전시를 또 제 스스로도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전시장의 인원 제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오프닝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겪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는 온라인의 어떤 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전시장을 꼭 와서 볼 수 없었던 그 전시장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전시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더 조회를 많이 하고 검색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조금 발견을 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시점에 저 역시도 온라인 자체밖에 없을까라는 약간의 그 뭔가 좀 우리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기획자분들이나 뭐 우리 창작센터 어떤 관계자분들처럼 약간 기관에 종사하시면서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뭔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전시랄까 뭐 이런 거 소개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면 저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그냥 이 공동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로만도 굉장히 위안이 된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저는 공감을 하는데 아직도 아무도 이게 해답을 찾지를 못하고 뭔가 이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금방 뭔가 좀 차근차근 조금 좋아지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어떤 뭐 해답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 전시 형태의 약간 변화가 어떤 공동 어떤 한 곳의 장소가 전시가 기획이 되고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 와서 관람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유형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가끔 미술관에서 하는 그 찾아가는 예술 활동이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오히려 조금 집 앞까지 그 근처의 어떤 공공장소에서 찾아가는 정도면 뭐 집 앞까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예술로 조금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그걸로 마무리 짓고요. 송 작가님 작품을 저는 역시 이렇게 늘 보면서 그 어떤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금방 얘기하는 거하고도 살짝 맥락이 다 있는데 그 이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가장 제가 이색적으로 느끼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갯벌 한가운데 그 집이 설치되어 있고 그게 물이 한참 찼을 때 그걸 관람하기 위해서 우리 그 동료 작가분들이나 어떤 관람객들이 거기를 걸어 들어가고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많이 그 물에 떠내려가서 또 다시 배를 끌고 가서 찾아오고 이러는 과정이 야, 난 이게 이주라든가 어떤 그 떠도는 삶에 대해서 이것만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작품이 작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동안 계속 어떤 그 일어나는 일을 반복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우리가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어떤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또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게 다시 와서 자리 잡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형태도 되고 그리고 내가 쉽게 접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그 물이라는 그런 걸 좀 걸어 들어가서 질척거리는 갯벌을 걸어 들어가서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이주민들이나 어떤 그 경계와 경계 사이에서 서로 인간이 교류하는 그 시점에서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정서적 부분들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고. 전 그래서 사실 작가님 작품 중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봐왔지만 앞으로 어떤 작업도 이런 형태의 작업이 되면 굉장히 그 공감 능력도 그렇고 굉장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작업에 그 작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다시 작업의 태도에는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할 것 같은데 뭐 방식이 뭐 같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 그 작업은 솔직히 말하면 좀 진짜 우연찮게 만들어진 작업이고 집이 결국 안 떠나려 가서 어디 가다 걸려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 생겼던 거고 뭐 태풍이 와줘서 뭐 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됐던 어떤 실제로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는 어떤 장면들을 갖다가 제가 목도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현실감 있게 좀 나왔던 작품이라 솔직히 말하면 다시 뭐 저런 작품을 만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쭉 깔려있는 일들이잖아요, 사건으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난민촌을 갔다 와서 그냥 그 난민들을 소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 작업을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난민들을 대상화하고 소비시키는 방식에 보는 사람이 계속 피곤해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는 어떤 시선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해보자 그냥 이렇게 했던 일이라서 아마 그 태도는 가져갈 건데 작업의 형식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뭐 돼지 이 친구도 결국엔 이제 네 결국엔 이제 돼지를 하나 돼지 작업을 이제 한 2년 전부터 계속 리서치를 하고 과정에서 이제 돼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흙으로 만들자. 왜냐하면 걔들이 흙 속에 묻혀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그 묻혀진 위에 이제 수풀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우선 돼지를 만들어 보자. 그러고 나서 흙 속에 원래는 이제 씨앗을 다 뿌려가지고 돼지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돼지한테 물도 주고 하면서 이제 싹이 피어났다가 죽고 갈라지고 일부 애들은 씨앗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떨어지면 이제 갈랑육들한테 원래 화분을 통해서 하나씩 주고 가서 물을 붓고 키워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까 뭐 그렇게 하다가 돼지가 계속 말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부산 여수 뭐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여행을 가보자. 뭐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계속 떨어지면 그래서 일종의 뭐 제의적인 형식을 좀 빌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마침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되기 전에 이제 돼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중에서 그 전부터 이제 리서치를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태국 사람들인데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있었고 뭐 돼지 때문에 파생됐다는 이 코로나 어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장면들도 이렇게 또 재밌게 바라봐줬고 뭐 지금은 뭐 데리고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틀어놨던 잠시만요. 갑자기 사라지셨네요. 돼지 데리러 오신 거. 퇴장하시는 것 같아요. 보러 보신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가 이러면 12,000원. 12,000원. 어떻게 거예요?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그냥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보안이라는 말에서는 이 한평조차 이 작업은 정말 이 경기창작센터와 너무 찰떡인 이 환경적으로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송선희 작가님 작업하시는 거를 이렇게 잘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되게 작업 윤리라든지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작품을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일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결과 중심의 어떤 전시 속에서 이런 과정이나 그런 태도나 그 과정에서 느껴왔던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 또 생각도 했다가 오히려 그런 결론이나 결과 중심의 전시 방식에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도 느끼기도 했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뭔가 이렇게 돼지에서 이제 시작한 이런 우리의 대화가 돼지가 굉장히 어떤 이렇게 하나의 몸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알고 봐서 그런 건지 손소희 작가님 작품인 걸 알고 봐서 그런지 뭐 모르고 봐서 그런지 예, 그게 작품 하나에서 어떻게 이게 좀 보이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그런 일관된 작업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 굉장히 인상 깊기는 했었습니다. 네. 되게 부도덕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문해창만 이런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기 만상에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40대가 되게 좋거든요. 30대까지 진짜 되게 잘 놀고 잘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지나고 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열심히 산 건가?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막 살았던 것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작업을 할 때도 그랬고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들 뭐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마지막에 40대 딱 올라서 글을 쓰면서 작업 글을 쓰면서 이제 이제 작업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딴 식으로 하면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한 2년 쉬다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했던 태도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동료 작가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소위 말하면 이렇게 다른 작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해서 풀어내는 작업들을 갖다가 레지던시를 통해서 좀 생각을 공유하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나타낸 건 아니지만 되게 내가 전화할 때 생각 못했던 어떤 지점들을 좀 많이 배우고 되고 그런 지점들이 많이 생겨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술이 네. 한잔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 안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1분 남아서 혹시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을까요? 이게 도시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는데 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간 가운데 뭔가 좀 더 필요하신 인력도 있으실지. 더 필요하게끔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처음이자 또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방문해주신 심소희 선생님께 좀 총평을 제가 좀 요청 총평은 아니고 소회를 좀 요청을 네, 드릴게요. 네. 오늘 되게 많은 작가분들의 이제 추천과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기획자로서는 그게 제일 큰 영광이죠. 그 영광보다도. 근데 그런 추천을 통해서 바쁘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소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아마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어서 저를 배웠으면 안 불리셨을 텐데요. 네, 우선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5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만약에 이게 공식 오픈 스튜디오였으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비평가와 작가와의 대담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관객도 있고 작가마다 이제 비평가들이 배치가 되고 오늘 나왔던 얘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작업에 대해서 예리하게 파고드는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뭐 더 좀 비평 어린 어떤 조언도 있었을 것이고 했지만 오늘 이 프리 오픈 스튜디오 겸 그쵸? 네. 네, 굉장히 저한테도 좀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우선은 작가분들하고 대화 안에서 뭔가를 같이 생각한다는 게
항상 우리가 같이 전시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 같지만, 막상 또 그 과정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전시란 어떤 결과물이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 효과적인 어떤 작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합치고 그 방향으로 서로를 설득하면서 최종까지 나아가거나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신 것들,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작업들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자리였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5시간 함께 하셨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고요. 전시를 통해서 전시가 작품과 세상이 관계 맺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세상과 관계 맺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또 세상과 관계 맺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작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전시에 참여할 수 없고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국현에서 있었던 심포지움에서도 전시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자리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미 우리 생태계 안에 있었던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그 관계 맺기가 꼭 전시해야 되는 건가? 이런 자리에 대한 좀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레지던시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돼요. 정말 그 사회가 마비됐을 때 예술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어쩌면 그 안에서의 작가들이 생활하면서 작업하는 공간으로서의 그 레지던시의 어떤 되게 중요한 역할을 좀 새롭게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많았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요. 이렇게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 또 우리에게 좀 이렇게 모여서 어떤 다른 방식의 오픈 스튜디오가 아닌 프리 오픈 스튜디오라는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준 점은 참 고마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시도를 해봤던 거고, 모두 이제 처음이라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냥 각자 뭔가 질문 하나만 가지고 갔다면 그걸로 이제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타인의 작업과 이렇게 또 함께 대조해보면서 나의 어떤 작업에 대한 맥락을 또 새로이 또 구축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또 기록되고 또 게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진 않더라도 어쨌든 이제 내 작업에 대해서 창작가들의 어떤 시선과 또 이제 기획자의 어떤 시선이 함께 어우러진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딱 작가 수가 한 맥시멈 한 5명 정도의 한 분 이렇게 해서 한 5시간 얘기하면은 되게 더 많은 얘기들이 심도 이렇게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는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동료애가 너무 그래서 오시는 분 사실 막을 수는 없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오픈 스튜디오는 이제 모두 필수 찬스이지만, 이거는 정말 원하는 분만 오셔서, 나 이렇게 방리담에 원치 않으니까 원하는 분만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 이제 신청도 받고, 이제 그냥 참관으로 참석하실 분도 미리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제 굉장히 우리 열정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열기 넘치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섭외가 되면은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멀고 코로나 상황에 섭외도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또 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조금 이제 상황이 또 나아질 때 우리 또 더 다양한 패널 분들과 또 이야기하는 장이 생기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